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7월 중으로 동해심해 가스전 시추 위치를 정확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현재 드릴십이라든지 보급선 계약이라든지 물리 검증과 관련된 용역 계약은 체결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OS랩 대표이사는 기업 설명회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높은 수준의 라이다 기술과 제품을 인정받은 국내 대표 라이다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선순환 구조의 확장을 통해 글로벌 1등 라이다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IPO 출사표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맥주가 글로벌 맥주 기업 화룸맥주와 국내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이른바 칭따오 오줌 맥주 사태가 터지면서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만 TSMC가 5월에도 매출 성장세를 거듭하며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AI 열풍은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어 기업용 고용량, 랜드 플래시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져 실적 반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관련주들의 주가 시세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하는데요. 오늘 김쌤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한 주의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면서 오히려 더 경우의 수를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 그러다 보니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권 증시가 휴장임에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 그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굉장히 또 부각을 받았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도 이제 그중에서 역시나 지금은 SK하이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 하면 HBM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부 종목군들 외에는 일단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일단 첫 번째,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액분 이후에 첫 번째 거래가 되는 한 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엔비디아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결국은 관망을 하고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투심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졸트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CPI까지는 결국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주 목요일 날은 CPI 지표 발표뿐 아니라 FOMC에 대한 회의 이야기도 나오는 목요일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주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그 딱 첫 번째 시발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오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오늘 뭐 주도주 대표적으로 반도체 IT와 2차 전지 혹은 제약바이오는 잠시 쉬어갔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규 매수는 최대한 자제를 했고 대신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오늘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은 잠시 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부는 수익 실현했습니다. 더 가지고 가고 싶지만 혹시 모를 단 1%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는 수익 매도를 했기에 저는 여러분들도 주 초반 내일까지 혹은 내일 모레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권이시라면 뭐 100주 중에 100주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최소한 20에서 30주 정도, 20에서 30%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가야 되는 한 주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지표 견조함이 밝혀졌고요. 또 목요일에 CPI, FOMC 회의록이 나오는 중요한 한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오늘 또 신규 매매는 자제하고요. 또 보유 종목에서 좀 일부 수익 실현하셨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김쌤 고수님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쌤 고수님의 공략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5월 2일에 공략해주신 덕산 테코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44,300원에 짚어주셨고요. 상승률은 15% 기록했습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우리 김쌤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덕산 테코피아 제가 5월 2일 날 공략을 한 종목인데 자, 5월 2일 날 그럼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덕산 테코피아에 제가 차트를 켜놨는데 5월 2일 날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거였죠. 가는 기업이 훨씬 더 잘 간다라는 어떤 시장의 패턴을 보고 이 구간에서 굉장히 불편하지만 굉장히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을 좀 믿어보고 수급을 믿어보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덕산테코피아는 OLED 반도체 관련 일을 하면서도 지금 이 전해액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또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엔 지금 여타저타 말은 많지만 2차 전지가 올 초 1분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정말 팩트이고 실제로 5월 이 데이터, 수출 데이터로 확인을 했었을 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음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 이번 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아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 혹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가운데 이 덕산테코피아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그때 당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2차 전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감이 붙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플러스 신사업. 이 신사업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비만 당뇨 치료제 중간제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죠?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싹센다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이 정말 잘 팔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에 돌입을 하면서 올해 1월보다 훨씬 더 많은 처방 건수를 지금 보여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어떤 장점들이 지금 몰리다 보니 오늘 이 신고가, 박스권을 뚫어내는 신고가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수익이 난 종목이 있으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덕산테코피아는 장중에 굉장히 좋은 매도가에서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 줄였는데요. 절반은 저는 더 가져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의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높고 플러스 비만 당뇨 치료제의 성장세는 여전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덕산테코피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요. 내일 혹은 내일 모레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5만 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고 4만 5천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6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일에 공략했던 덕산테코피아 고가 기준으로 15%의 수익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수익 실현했고요. 장중에 절반 익절했습니다. 현재 절반은 홀딩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신규 매수는 5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께서 5월 28일에 공략해 주셨던 사이맥스인데요. 매수가는 21,850원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 5% 구간에 있는데요. 목표가는 24,000원이었고요.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미 목표가 계속해서 가고 있긴 하지만 5%보다는 조금 더 수익 볼 수 있을지 우리 사이맥스 종목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제시드린 가격보다 위로 올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반도체 IT 전체 포트에 정말 종목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아니면 최근에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하다 보니 전체 계좌의 반도체 비중이 적으신 분들 저는 덜 올라간 이제 상승이 좀 시작되는 종목군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이맥스가 가장 적기에 어떤 타이밍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당시에 사이맥스를 이야기했을 때 강점은 크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태길에 대한 어떤 이 결과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한미반도체냐 하나정밀기계냐. 그런데 그런 고민할 거 없이 양쪽 모두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이맥스는 HBM 후공정 어떻게 보면 웨이퍼 이송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산화를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입증받은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 당연히 마진율이 국산화가 안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갭상승 출발하지 않고 저는 오늘의 종가 기준 23,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대에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없으신 분들도 당연히 스터디하고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5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저는 1차적으로는 27,000원, 2차적으로는 3만 원까지 조금은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계좌에 없으신 분들 사이맥스 공략해보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차에 27,000원, 2차에 3만 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김쌤 고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5%에서 15% 넘는 수익 크게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방송 종목,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쌤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세나가 추천해준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실적 80점 기록했습니다. 2024년 우리 6월 기준으로 매출액 8,800억 원의 컨센서스 나왔습니다. 모멘텀은 9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나왔는데요. 조정장의 음식료주 현재 계속 줄줄이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85점, 수급 또한 85점 나왔습니다. 외국인 현재 6거래 연속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 강도는 80점, 종합 점수가 84점 기록했는데요. 자, 오뚜기는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저도 이 세나의 종목의 첫 종목부터 참 이렇게 반가운 것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만약 제가 음식료 업종을 투자한다면 관련한 기업들 중에 가장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을 골라본다면 저도 지금 오뚜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뚜기다. 자, 음식료 업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기 방어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수가 안 좋을 때 예전에 잘 갔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해지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 이제는 음식료 업종도 수출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농심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삼양식품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농심도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 관련주들이라고 불리우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오늘도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갔고 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때이른 폭염이 몰려온다. 그래서 또 빈과 관련한 기업들, 뭐 혜택 크라운제가 이러한 기업들까지 오늘 이제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음식료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수급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반도체 IT가 전체적으로 쉬어가니까 음식료 업종이 조금 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나의 어떤 종목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며 공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양봉이 나올 때 좀 쫓아가기보다는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매수 전략을 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주당 49만 원, 50만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이제 무거운 종목이라서요. 뭐 빠르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의 이 폭락이 나오기 전 평균 가격대가 저점이 약 44만 원대고 고점이 약 47만 원대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종가가 48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때 당시 박스권 기준으로 보면 박스 상단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시기보다는요. 저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46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하단 44만 원, 상단 46만 원 이 박스에서 저는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다. 대신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른 성과를 냈다 그래서 오뚜기까지 다 빠른 성과를 내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길게 보실 분들에 한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때 그때 담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나의 추천주로 오뚜기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현재 가격 조정이 좀 나올 때 매수 전략 펼쳐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46만 원 밑에서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자, 이 종목 실적 85점 나왔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 23조 3천억 원 기록했고요. 모멘텀은 80점 나왔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85점, 수급은 80점입니다. 외국인 2거래일제, 기관 1거래일제 매수하고 있고요. 신호 강도는 80점, 종합 점수 81점으로 오뚜기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 나왔습니다. 우리 고수님께서는 KB금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참 제 개인적인 또 성향이 들어가 보면
KB금융을 포함한 금융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일단 세나가 오늘 이 종목을 체크한 어떤 의미는 알겠어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주, 은행주를 사서 수익을 볼 확률은 지극히 드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어떻게 보면 이 PBR, 저PBR 관련주, 수급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키워드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원래 그렇게 변동성이 큰 섹터는 아닙니다. 자, 저PBR 관련해서 수급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염두한 종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KB금융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부품주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고 저는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은 정말 길게 투자하실 분들, 배당까지 받고 분기 배당, 연말 배당 이런 것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무거울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세모의 의견, 세나에 대한 세모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님께서는 금융주는 좀 무거울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선호하지만 아니신 분들은 금융주보다는 또 반도체나 소부장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나의 추천주 세 번째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자, 실적 95점으로 오늘 가장 좋은 점수 나왔는데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매출액 5,800억 원의 컨센서스 기록했습니다. 자, 모멘텀적으로는 95점, 역시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했고요. 차트는 90점, 수급은 90점 나왔습니다. 외국인 5월부터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95점, 종합 점수가 93점이 나오면서 네. 오늘 세나의 추천주 가장 좋은 점수 나왔는데요. 우리 고수님께서도 좀 동의하시는 부분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세나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스퀘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SK스퀘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명확하죠. 표면적으로는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오너 리스크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SK스퀘어는 조금 며칠 더 지켜본 다음에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정말로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면 SK하이닉스를 보던지 아니면 관련 장비주 저희가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사이맥스와 같은 기업들 저는 그 기업들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세나가 좋은 종목군들을 오늘 이야기해 준 건 알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오늘 KB금융도 SK스퀘어도 저는 세모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스퀘어 오늘 세나가 가장 높은 점수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너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매매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SK스퀘어 우리 가격 전략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가격대가 좀 고가 구간인지 우리 고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SK스퀘어를 매수를 한다면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참 시가총액 12조가 되는 기업을 가지고 차트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트에 모든 것들이 녹아 있다라고 하니까 자 만약 제가 SK스퀘어를 매매를 한다. 저는 지금보다 이 8만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8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SK스퀘어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손절하기보다는 저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이라든지 평단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SK스퀘어가 오너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우리 반도체 IT 시장의 중심은 SK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잘 나가면 SK스퀘어도 당연히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8만 원 이하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7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날 때는 참 뉴스 한 줄에 딱 시세가 좀 강하게 났다가 윗꼬리가 달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목표는 9만 5천 원 이상에서 욕심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SK스퀘어보다는요. 하실 거라면 SK하이닉스 또 하실 거라면 사이맥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스퀘어 같이 가격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8만 원 밑에서 매수하면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7만 원 이하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9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추천주들 고수님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새날 추천주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쌤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김쌤 고수님의 히든 종목 힌트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앞서서 제가 잠깐 아주 짧게 힌트를 좀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주를 저는 요새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를 보는 이유는 뭐냐? 현대차, 기아가 잘 팔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사실 이제 현대차, 기아가 얼마만큼 잘 팔리는지 자료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법은 쉽습니다. 월별로 나오는 수출 데이터만 보면 현대차, 기아가 월별로 얼마만큼 팔았는지,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5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현대차, 기아 미국 쪽으로 잘 팔았습니다. 그리고 인도 쪽으로의 성장세도 우리가 잘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현대차, 기아에 납품하는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기업들의 실적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요? 주식 투자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기업의 공장 가동률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화면부터 좀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가동률을 보니까 2021년 대비 2022, 2023, 2024년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캐파도 늘어나고 있고 생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파가 늘어난다는 건 뭐죠? 공장을 증설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증설을 한 캐파에도 굉장히 또 생산 능력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부품주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가동률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 지주사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아메리카 쪽에 기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도 쪽에도 기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폴란드와 브라질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엔 부품사들도 어떻게 돼야 되죠? 현대차, 기아가 간다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미국에 가면 미국에, 인도에 간다 그러면 인도에, 유럽에 간다 그러면 유럽에. 그러면 이 기업들은 이미 그쪽에 모두 공장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그 나라에서 잘 팔기만 하면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과 또한 늘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수급 밸류 프로그램 저PB와 관련한 이슈까지 붙게 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부품주들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최근에 박스권 상단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에 지금 거의 다 진입을 했어요. 여기서 이젠 뭐가 남았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혹은 거래량만 터져준다라고 하면 박스권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조정이 와도 박스 하단을 이탈하는 어떤 조정 캔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이라면 뭐죠? 바로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시세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자동차 관련주들 궁금한데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아내야 될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꼭 히든 종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자동차 부품 관련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과 또 새날 추천주는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수의 선택으로 덕산테코피아 5월 2일에 공략해서 15%의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오늘 박스권을 뚫어내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일부 수익 실현했고요. 비중은 절반 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회복세가 보이면서 신규 매수는 5만 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 세나의 선택으로 강세 보였던 음식료주 오뚜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종합점수 84점으로 가격 조정 나올 때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세워봤고요. 마지막 세나의 선택으로 단기 조정 금융주 KB금융까지 살펴봤습니다. 종합점수 81점으로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괜찮지만 좀 무거울 수 있다라는 주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김쌤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